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자, 안녕하십니까.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입니다. 자, 이분이 보고 싶다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한 주, 두 주 여러 가지 스케줄이 좀 엇갈렸습니다.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인베스팅닷컴 김수연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방송이 이제 물이 오르셨죠? 올랐어요? 아니, 물이 오르신 요즘에 모니터링도 제가 안 해요. 네. 어련히 잘 하고 관심이 식으셨군요. 아, 이제. 네. 그것도 좀 있고요. 네.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요즘 뭐 국내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제가 먼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네. 분위기를 봐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기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때요? 사실 미국장은 되게 좋잖아요. 말도 안 되게 좋죠. 그러니까요. 금리 네. 올라갔는데도 다 지수들 오르고 하는데 네. 우리 장은 이제 뭐 사흘 만에 이제 3,000선 깨지고 방송하다가 점심쯤에 3,000 넘어가지고 지금 10, 20 이렇게 네, 올라갔죠. 10포인트, 3,010포인트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좋아져야 될 텐데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님들 분위기도 개별 장세죠 지금은. 네, 조금. 네. 그러니까 네. 시장을 우호적으로 보는 분들도 일부 있나요? 아니면 너무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때요? 이제 매번 이제 네. 인버스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 있는데 네네. 인버스를 이제 하시다면서 수익을 많이 보셨었어요. 네네. 근데 오늘은 아니다라는 말에 이제 시장 좀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버스로 주로 네, 인버스의 삼촌, 인버스의 아버지는 전데 제가 요즘에 시장에 대한 뷰를 좀 달리 아주 유연하게 해드리고 있죠. 인버스는 저도 아직은 들어갈 생각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 네. 또 좀 여러 가지 고민 중입니다. 네, 좋아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계속 긍정적인 모습과 네. 또 중간에 저희가 쉬는 동안 코믹이 많이 업로드가 됐어요. 네, 코믹부터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네, 지금 보시면 네, 5개의 코믹이 이렇게 상단에 있고요. 네, 차례로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코믹입니다. 네. 글로벌 에너지 랠리. 머슬매니아처럼 이렇게 내추럴 가스 발행을 하고 있네요. 대박이죠. 네. 네, 지금 이 코믹을 보면은 이 10월 초에 나온 코믹인데도요. 네.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이유, 당연히 이제 코로나19로부터의 경기 회복이겠죠.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가 일단은 이제 82달러를 넘으면서 8월 달에만 해도 딱 62달러였는데 네. 정확히 20달러가 넘으면서 고공행진을 하게 됐고요. 네. 이런 유가 인상으로 알 수 있는 게 유리 할증력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겠구나. 항공료도 올라가겠구나. 그러면은 관련 비용까지도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어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국제 유가였고요. 국제 유가가 83달러 갔다가 조금 지금 82달러. 네. 차트 패턴상으로는 뭐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옆으로 횡보하다가 결국엔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WTI. 네. 그리고 천연가스도 고점 대비해서 좀 하락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언제죠? 윗골이 6.5에서 지금 5달러까지 내려왔다가 5.18. 여기서 숨고르기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연 매니저님께서 천연가스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주신 지가 벌써 한두 달 전이었나요? 그렇죠. 그때 자리에 비하면 진짜 더블 가고 막 ETN으로 수익 많이 내셨던 그쵸. 분들이 쉬었다 다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ETN으로 수익 많이 내셨다가 방송을 늦게 보시고 김수연 매니저님이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줬네 하고 또 투자하시다가 이번에 물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 손절보다는 좀 전략적 추가 매수를 잘 하셔서 또 두 번째 수익을 좀 기대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천연가스에 대한 뭐 뷰나 뭐 기사거리들이 좀 있었나요? 네, 일단 이 천연가스 여기 보시면은 네. 재고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지난 15일로 이렇게 한 주 동안의 뷰를 보여주고 있는데 천연가스 재고가 최근 들어서 네. 920억 큐빅피트가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재고량이 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전만 해도 이제 총 재고가 3조 4,600억 큐빅피트였는데 네. 1년 전보다는 이제 4,580억 큐빅피트가 줄었고 5년 평균치보다는 1,510억 큐빅피트가 줄어들었다. 아, 예전 사례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네. 재고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도 최근에는 네. 요만큼이 늘어났다. 네. 이래서 이렇게 재고가 늘어났다는 거는 이제 네. 유가를 끌어올렸던 이런 석탄, 천연가스 공급 부족에 따라서 그 가격 급등의 여파를 다소 좀 완화를 시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예. 지금 그리고 또 중국 석탄 얘기도 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림을 봐서 여기서 이제 석탄 그림은 없지만 네네.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뭐 네. 아시다시피 중국 에너지 사용량의 60% 석탄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한 4분의 1을 산시성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네. 이제 홍수 때문에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았다고 해요. 폭우 때문에.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라고 있는데요. 저도 그 중국의 내몽골이라는 곳을 직접 가본 적이 있거든요. 학창 시절에. 학창 시절에. 네, 나무 심으러 아, 해외에 그렇게 약간 봉사 개념으로 많이 다니셨잖아요. 자주 갔었죠. 네네. 네. 되게 아무것도 없는 그 내몽골 사막에다가 네. 요만한 이제 풀들을 그러니까 엉겅퀴 같은 걸 심었는데 다음에 가서 봤더니 그 풀들이 또 자라고 이렇게 번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아, 이게 좀 쓸데없는 노력이지 않을까? 이게 가능할까? 했던 부분이 희망으로 네. 이렇게 번져가는 모습을 또 봤던 것 그때 같아요. 심었던 나무나 풀들이 지금 많이 컸겠네요. 그랬죠. 네. 네, 대부분은 큰일 죽기는 하셨네요. 하지만 네. 그러니까요. 네. 미세먼지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뭐 중국 정부에서 내몽골 자치구의 72개 광산에다가 석탄량을 한 30% 정도 해당하는 이제 9,840만 톤 증산을 요구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넷째로 한다, 석탄 안 쓰겠다 해도 너무 급하니까 좀 어쩔 수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 중국 정부에서 이 석탄 공급에 대해서는 약간 뒷짐짓고 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석탄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미세먼지가 한동안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그래도 요 정도 양이면. 그래서 이런 전력난이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렸고 네. 업계가 당연히 타격을 받았고 네. 이런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을 일으켰고 네. 그래서 이제 부양책을 축소하려고 했던 이런 정책들에게 약간 혼란을 줬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전에 천연가스 관련된 뭐 우리가 이 코믹을 좀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네. 연동됐었던 이거였죠? 국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보자 했었는데 그때 저희 매니저님이 그 전문가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여러분들께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지만 어떤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러신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때 투자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통찰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좀 집중하시면서 이 컨텐츠를 보시는 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코믹 한번 볼까요? 네. 짜잔, 두 번째 코믹입니다. 네. 네. 코리아 한국은행 총장님 같으세요. 딱 봐도. 네. 아, 이거 확실히 이분이 자주 휴가만 안 가면은 정말 큰 상을 주고 싶은데. 네. 요즘 좀 한국이 이 코믹 속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보면은 네. 이제 아까 얘기해서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네. 원자재의 이런 가격 상승 때문에 전 세계가 공급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급 충격은 기업들한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이런 뭐 시장에서 공급되는 재화, 서비스 산출량이 줄어들고 물가가 증가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게 됐죠. 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사실 이제 지금 많이 금이 오르지는 않지만 네. 금과 같은 이런 실물 자산을 쟁여둬야 된다. 안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서 금값이 오르고 네. 돈은 이제 달러는 빠지기 마련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개인 투자자로서 수익을 낸다 하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수익률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장이 어려운 거고요.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이런
긴축 금융 정책을 시행하는 기조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선행해서 했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와 뉴질랜드도 좀 그런 기류에 올라탔다. 뭐 이런 코믹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페드의 얘기를 잘 들어봐야 네. 되는데요. 페드에서 이제 이르면 뭐 11월 중순 올해 말에 테이퍼링에 들어갈 것이다라고는 했는데 이런 FOMC 의사록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제 광범위한 경제 회복이 늘어나면은 테이퍼링 시작을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 기정사실이죠. 네, 이젠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또 하시고요. 네,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해도 된다. 요 말은 별로 반갑진 않지만 네. 어차피 이게 뭐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 감안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CPI를 같이 보게 되면은 네, 제 전월 동기 대비 5.4%가 늘어나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금융위기 2008년 7월 달에 5.5% 이후에 13년 2개월 만에 가장 늘어난 수치를 보였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네. 5.4 정도면은 이거 충격받는 거 아니야 했지만 예상치보다 약간 높았었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휘청거리지 않았어요. 네, 휘청거리지 않고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참 오묘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우리 목돈 연구소 소장님께서도 네. 잘 지내시죠? 네, 소비자 물가지수 이 발표되면 시장이 네.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었는데 맞아요. 저한테 그 우려감을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나와도 네. 시장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긍정적으로 아마 시장이 해석할 수 있다 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최근 들어서 잘 봐야 되는 거죠. 요즘에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네. 많이들 보시는 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685. 네, 그렇죠. 네. 1.685. 보면은 한 달 동안 쭉 이렇게 그냥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 네. 보면은 1.619, 1.686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가 이제 그만큼 올라가고 있고 지금 네. 이게 올라가면 원래 좀 주가들은 좀 빠지기 마련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최근에 엄청 하면서 뭐 얼마 전엔 테슬라도 했었고요. 네. 뭐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68이라는 라인 자체가 엄청 중요한 구간이라 저기 밑으로 내려와도 문제고 크게 올라가도 그쵸. 문제고 아무튼 시장은 미국 증시는 변곡선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상승 에너지는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어서 단기간에 한순간에 부러지는 흐름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다가 대한민국 증시가 뭔가 기대감으로 이거 저점에서 조금 들어오다가 미국 증시 부러질 때 국내 증시는 억울해요. 미국 증시는 맞아. 너무 그전 억울해요. 고점까지 다 올려놓고 네. 요렇게 패턴을 만들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국내 증시는 고점 대비해서 바닥에서 외바닥 살짝 만들어 놓고 미국 증시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도 저도 아닌. 근데 미국 증시는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장기는 모르겠고 중기 고점 구간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예민하게 또 요 와중에 테슬라는 거의 천슬라를 향해서 주주. 네. 네. 가고 주주 여기서 자랑.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이라는 게 함께 왔을 때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럴 경우에 보통 이제 예상 실적들이 이제 실제 실적과 부합하는 결과를 보이게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게 이게 미국의 소매 판매 중요하죠. 지수입니다. 네. 별표 3개짜리. 네,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9월 숫자가 전달 대비 0.7% 네. 이렇게 늘어나 있는 모습인데요. 네. 전망은 사실 밑에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0.2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를 그만큼 또 낮춰줄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 같은 게 쭉 올라갈 거냐? 이제 그렇지가 않고요. 장기보다는 중단기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보시면 네. 이게 원유 재고인데요.
원유 재고. 네.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시추 개수가 지난주에 12개가 늘어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에 따라서 생산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원유 재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급 불안이 내년 상반기에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맞아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원자재뿐만 아니라 이 원유도 1-4분기, 내년 1-4분기 정도면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 그렇게 보시면 코믹 이제 이어서 또 보나요? 와, 오늘 이거 센터장님하고 약간 깔맞춤해서 오늘 입고 오신 거죠? 아니요. 제가 네. 네. 오늘 코믹. 의상 컨셉 좀 말씀해 주세요. 귀차니즘. 나 힘들어. 트렌드 피곤해. 섹터 아니고요? 네. 그저께 방송 5개를 연달아 했는데 와, 연달아 하고 나서 그 다음날은 별로 이렇게 피로도가 없었는데 네. 하루 지나고 나니까 피로도가 확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는 네. 거 아니에요, 일정이? 네. 그리고 뭐 여러 네. 가지 거리들이 많아가지고 네. 참 아무튼 이 삶이 참 열심히 살아도 문제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도 문제고 참 네. 시장이 어려우니까 네, 센터장님을 찾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너무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이 바닥에서 바닥을 다지고 결국에는 여기에서 시장이 재미없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럼 시장이 재미없으면 시장을 떠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포기하면 안 좋은 되는데. 기회가 오면 그쵸. 나 안 해 하다가 좋은 기회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네. 해볼까? 보통 그 사이클을 계속 타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유튜브 세상이나 또 우리 김수현 매니저님도 방송 벌써 3년 넘게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정보 제공하고 있잖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처절하게 공부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처절하게도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처절하게 안 해. 공부는 안 하는데 수익은 내고 얻고 싶어요. 싶고.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짤이 유행하더라고요. 어떤 우리 짤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또 오징어 게임에 네. 이정재와 네. 그 일본 오 회장님 네. 그 일본이 그 이정재가 계속 속였었잖아요. 치매인 것 같아서. 네. 근데 마지막에 그치. 반전. 반전 제안을 하니까 네. 이정재가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막 따지니까 네. 그 어르신께서 너가 나를 속인 것은 정당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정재가 입틀막을 하고 그쵸. 그렇게 됐는데 그 이 이미지를 짤로 표현해가지고 막 공부 안 한 사람한테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나 손실 받잖아요 하니까 너가 공부 안 했는데 수익 난 것을 원하는 건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짤이 구슬을 휙. 네,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아무튼 오징어 게임. 인베스팅닷컴에서도 이제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 그거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네, 이정재를 뒤에서 외국인이 잡아주는 알리. 네, 알리. 그때 스포일러 하셔가지고 다 봤어요. 그렇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도 이 방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네. 이게 오징어 게임 운동복을 입고 있긴 했지만 사실 네. 이 그림의 내용은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얘긴데요. 이 FOMC 회의를 포함해서 향후 미국의 테이퍼링 방향과 속도를 네. 아주 섬세하게 계속 공부를 하십시오라는 키워드가 담겨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요, 이제 우리나라 신흥국 경제가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 시행을 앞두고 이제 조금 움츠려드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에 따르면 이제 글로벌 교역에서 신흥국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에 26.1%, 2014년에 40.8% 이렇게 꾸준히 늘어났다가 네. 이제 테이퍼링을 단행했던 2014년에 그 교역 비중이 40% 수준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테이퍼링이랑 우리랑 뭔 상관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아주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 누워야 돼요. 근데 미국이 테이퍼링 시행하면 당연한 거죠. 그 부분이야.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넷플릭스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네. 주가 어때 하고 잠깐 들어가 봤더니 어저께도 떡상했네요. 그렇죠.
상당히 네.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거 넷플릭스 CEO가 이 초록색 운동복을 입고 실적 네. 발표를 해가지고 또 화제를 그러니까요. 불러일으켰어요. 이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네. 오늘 귀차니즘에 의해서 이 녹색 티가 빨래돼가지고 이렇게 건조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너덜너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져가지고 입고 나왔는데 오늘 넷플릭스 대표 CEO도 그쵸. 요 녹색 옷을 입고 약간 뭔가 코스프레 하고 막 실적 발표를 이걸 실적 입고 발표로 하고. 요걸 입고 네. 아 대한민국이니까 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가 늘었고 네. 순이익도 2배나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안 본 사람은 거의 지금 왕따로 막 이렇게 하는 맞아. 분위기가 형성되고 왕따에서 구해주셨잖아요. 네네 그죠? 제가 뭐 스포일러 엄청 때리면서 그리고 그거 네. 있잖아요. 그 또 우리 네. 뽑기도 지금 외국인들이 다 태우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지금 냄비가 다 이제 타가지고 맞아. 직접 그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서? 어릴 때 국자 많이 태워 먹었죠. 아, 그쵸. 집에서 해가지고. 네. 저도 연탄불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태워 먹어가지고 네. 문방구가 날아갈 뻔했었던 적이. 제가 어렸을 때 문방구집 아들이거든요. 와 진짜요? 네. 제일 친구들이 동네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부러워하는. 그쵸. 네. 네. 오. 필통이 자동 필통 있잖아요. 딱 네. 누르면 나오는 거. 그 신상 나올 때마다 전 매일 바꿨습니다. 어떤 게임 좋아하셨어요? 그때 전 어떤 게임이요? 네, 지우개 이렇게 게임이나 지우개 따먹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는 이렇게 선 긋고 절대로 못 넘어게 하는 거. 넘으면 가져가고 그랬었던 어렸을 때 시절이 있네요. 아, 저 그리고 오징어를 엄청 잘했어요. 정말요?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유도 1단을 따가지고 오, 그냥 깽깽이 발로 해가지고 다 잡으면 막 빗당겨치기 하고 막 다 넘겨뜨리고 막 그래서 오징어의 거의 황태자였죠. 비석치기는 잘 하셨어요? 아, 비석치기는 저희 삼촌 때 하는 거 아닌가요? 전 비석치기 좋아했거든요. 네, 우리 빨리 진도 나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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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림입니다. 음, 다 에너지와 관련된 그림인데요. 네,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에너지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급은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유럽 같은 경우 천연가스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었는데요. 네, 이 천연가스 가격이 네, 유럽 기준입니다. 네, 네, 연초 대비해서 315%가 올라갔고요. 네, 1년 사이에 441% 이렇게 늘어나 있는 모습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요. 그 전에 방금 보여드렸던 코믹에서처럼 이 러시아를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유럽 가스관 사업 승인 문제 때문에 그런 천연가스 공급을 러시아가 줄인 상태고 또 옆에 시진핑 주석이 함께 있는데 이 수급 조절 실패 때문에 전력난을 겪어가지고요. 석탄 대체로 천연가스를 수입해가지고 이런 천연가스 상승에 이제 가격을 주는 요인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줬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이 나오기 전에 연관돼서 여기 송유관 그림이 있었죠. 네, 인플레이션 그림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또 넘어가다 보면은 예전 그림들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코인도 그렇고 이때 4월 달에 온실가스를 이렇게 줄이겠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코믹이 또 이렇게 네, 기억납니다. 기록이 돼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제 이달 31일부터 2주 동안에 26차 UN 기후변화 협약이 열리는데요. 네, 뭐 보리스 존슨 총리도 오시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오시고 대부분 참석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봤더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때 석탄 발전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네. 2060년까지는 넷제로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번 회의 때 참석을 안 하거나 화상으로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나라가 인도입니다. 또 인도는 석탄 소비국 중국에 이어서 2위거든요. 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전력의 전체에서 또 70%를 쓸 만큼 엄청 영향력이 큰데 인도에서는 유엔에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석탄은 앞으로도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네. 우리는 계속 석탄 쓸 수밖에 없어.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얘기를 했던 2030년 목표에서 한 40% 정도 초과할 것으로 이미 그렇게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거 속내는 네. 인도가
원자력에 대해서는 원자력 비중이 오는 2030년까지 40% 수준에 도달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비중. 그러니까 원자력 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인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우리나라 세계가. 같은 경우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럽에서도 원자력을 조금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서 원자력을 좀 거부했다가 네. 현실 즉시를 다시 해서 원자력을 다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두산중공업이 엄청 뜨고 엄청나게 있죠. 올라갔었던 기억이 맞아요. 있습니다. 오늘도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유럽 쪽에서는 아싸리 네. 원자력을 아싸리. 전문 용어 나왔어요. 아싸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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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완전히 이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가는 그 브릿지로서 인정을 해달라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우리나라의 정책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런 흐름의 일환으로서 조금 더 가능성을 열고 다시금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워낙 이게 그 시장은 6개월, 1년의 추이를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이 정보를 여러분들 듣고 나서 이 관련된 정보들을 찾더라도 위로 먹을 것은 좀 짧고 또 여기서 또 어느 정도 또 그 1, 4분기 정도 되면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된 모든 원자재들 시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타신 분들은 다 물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맞아. 10여 년 동안 투자 전략 전문가로 살아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 경제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예요. 언론은 늦게 많이 올라가기 전에는 언론에서 절대로 안 나와요. 많이 올라오고 나서 언론에서 나와요. 근데 인베스팅닷컴은 이런 코믹들이 제가 인베스팅닷컴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많이 올라가기 전에 무릎 정도의 이런 코믹을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주고 뉴스들이 거기에 맞춰서 쏟아져요. 그러니까 인베스팅닷컴이 전 세계 야후 다음에 트래픽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된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인베스팅닷컴의 투자 전략가들이 최고의 브레인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하니까 인베스팅닷컴이 전 세계 트래픽이 아주 단기간에 지금 이스라엘의 본사가 있잖아요. 저희 회사가 2007년에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네. 이만큼 켜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외국인 분들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외국인들 자주 만나지는 잘 못하지만 통하시던데요, 그래도. 그냥 막 바디랭귀지 하고 막 이렇게 인상 쓰고 하니까 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근데 인베스팅닷컴의 부사장님이 그때 저희 맞아요. 사옥에 오셔가지고 네. 회사에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천재가 뭔지를 알고 그러니까 저희 한국말도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인간미도 있으셨죠? 인간미도 네. 있으시고 근데 지금은 더 좋은 회사로 영전해서 가졌다는 얘기도 맞아요. 있고 그만큼 그리고 인베스팅닷컴 창업자도 제가 인베스팅 한국 지사에서 제가 같이 티타임도 가졌었는데 정말 스마트하시고 농담을 던졌는데 지분이 몇 % 갖고 계세요? 물어보니까 나의 지분에 관심 있니? 나 지분 너한테 넘길 생각 없어. 이렇게 저한테 그만큼 확신을 갖고 있으시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인베스팅닷컴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투자 아이디어를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무료로 제일 빠르게 알려주는 웹사이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이트렌드 제 짜잔 방송이죠. 짜잔 방송 정규 방송. 네. 제가 여기 방송 들어가자마자 네. 김수현 매니저님이 왜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최근에 안 올라오냐 기다리고 있는데.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왜 안 올라오시나 할 텐데. 저만 그런 거 아닐걸요? 네, 이미 저점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목돈 연구소에서 다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정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또 금요일 날 저녁 8시 반부터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또 거기서 말씀드리고 또 월요일 정규 방송에서 또 디테일하게 제 시황과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네, 해야죠. 네. 제가 인베스팅닷컴에서 또 우리 지금 일론 머스크가 오랜만에 엄지척 네, 비트코인이 떡상을 했죠. 그렇죠. 네. 뭐 지금 이틀 3일 됐죠. 이제 비토 ETF, BITO ETF도 올라왔었는데요. 이 비트코인 쪽 되게 전문가시잖아요. 솔직히 엄청 비트코인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대중에게 2017년, 2018년도에
엄청난 도움을 드리면서 그렇죠. 거의 뭐 업계 그 비트코인의 신으로 불려지면서 지금은 그때부터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1000여 명의 우리 고인물 투자자분들 지금 뭐 몇천만 원으로 들고 오셔가지고 수십억의 자산가가 되신 분들이 수두룩하고 네. 저희 제자들이 이제 곧 있으면 책이 나옵니다. 예, 6인의 제자들이 책을 집필해서 올라올 텐데 전 이 코인 시장을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트렌드 구독자 80만이 넘어가고 또 우리 유능한 김수현 매니저님과 방송을 하고 요런 게 저는 이 비트코인 시장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올라서지 못했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비트코인 좋아라 합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정말 시황과 전략을 많이들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외부에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저희 네. 고인물에서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올 연말까지 비트코인 1억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참 멋진. 차트 보세요. 차트 예술이지만 근데 이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그리고 뭐 일단 매니저님 얘기를 듣고 네. 저도 사실 이 컨텐츠를 막 10만, 20만이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줘요. 근데 2만, 3만 요 정도. 소수정에. 네, 2만, 3만 네. 정도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가치를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아무튼 준비된 내용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네. 이제 코인과 또 테슬라 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테슬라가 얼마 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잘 해줘가지고 네. 저 같은 주주들도 너무 기분 좋은 날들이었는데요. 네.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또 하나 얘기한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12억 6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조 4,805억 원어치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테슬라가 올해 2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에 15억 달러 정도 이렇게 뭐 투자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4월 달 보유분의 10%를 몰래 처분한 게 알려져가지고 네. 투자자들이 엄청 이제 열이 받았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손대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지금 3분기 가격이 하락해서 5,100만 달러, 그러니까 600억 원 정도의 이제 손상 차손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이제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겠구나라고 또 해석이 돼가지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센터장님하고 얘기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이때가 네. 이게 음모론적인 건데요. 이때 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코인 시장에 자꾸 고춧가루를 막 이렇게 뿌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화 배우 중에 그 이승우님인가 누구 있잖아요. 되게 잘생기시고 조승우님. 네. 네, 조승우님. 조승우님이 그 유퀴즈 거기에 유재석 거기 나와가지고 네. 과거로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다면 누구한테 하고 싶습니까? 하니까 조승우 씨가 일론 머스크 그 입 좀 다물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 시기 때 코인이 일론 네. 머스크의 트윗질로 네. 급락이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1% 정도의 비중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의 비중이 그 신탁으로 해서 우리 네. 돈나무 언니 있죠. 네. 네, 돈나무 언니를 통해서 신탁으로 코인을 사다가 이제 ETF가 승인이 나면서 ETF 첫 거래 대금이 10조 정도가 그렇죠. 맞죠? 네. 10조 정도의 자금이 몰리면서 근데 어저께 5%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첫날 상장했을 때 네. 40달러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 네. 첫날 5.4% 올랐었고 네. 그 다음날 3.2%가 올랐단 말이죠. 네. 근데 오늘 이거 보세요. 장 외에서도 또 빠졌어요.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이 좀 쉬어갈 자리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8,150만 원이 네. 큰 쌍봉 자리인데 그 지금 달러로 보면 오버슈팅이 나왔고 네. 그전 고점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는 만약에 봉우리가 나왔으면 리스크가 좀 있는데 돌파했다가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흔들렸다가 올라갈 것이냐의 고민인데 여러분들 금이
금이 ETF 승인이 나고 나서의 금 시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비교 차트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서치해 보시고 저는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500만 원대 제가 단국대학교 그 경영자 가정 거기에서 50여 명의 이제 누님, 형님 다 사회적으로 좀 CEO 분들 모셔놓고 제가 건배제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제 건배제에서 다 잊어버리시고 비트코인 다 한 대씩 사십시오. 경차값이 벤츠값이 될 겁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2명이 적극적으로 사셨어요. 한 5천만 원씩 사셨대요. 네. 10개, 네. 500만 원대. 그분들 진짜로 저만 보면은 제가 자주 못 가고 있지만 네. 저만 보면 막 맛있는 거 주고 막 그때 50명이 그때 저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2명이 움직였습니다. 이 얘기도 누군가는 보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제가 얘기한 게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아무튼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갈 구간이 있지만 워낙 변동성이 큰 투자 상품이고 투기 상품에 포함되어 있고 내년에 또 세금이 이제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 2월 정도, 3월 정도에 세금 나가기 전에 네. 분명히 시세가 한 번 더 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저축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하시면 결국에는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에 BITO, 네. 네, ETF로도 그렇죠. 할 수 있죠. 네. 지금 이렇게 이제 3일 전에 이게 나왔는데 사실 이제 저처럼 과감하지 못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슬라 주주인데요. 왜 가감하지 못해요? 테슬라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봤던 건데 네. 뭔가 이제 코인 투자는 제가 시작을 안 해봤어요, 사실은. 이제 하세요. 네. 그래서 코인이 너무 무서우니까 차라리 스퀘어나 코인베이스나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거래량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저점에 10월 달에 9월 10월에 221달러 하다가 50% 상승했습니다. 거의 뭐 한 달 만에 한 달 좀 안 됐죠. 20일 만에 50%.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상장된 이후에 네. 정액 적립식으로 계속 분할 매수하신 분들이 오늘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코인베이스라는 게 그 네. 코인 거래소입니다. 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네. 오직 단 하나의 거래소죠. 거래소 상장인데 요 상품도 제가 봤을 때 이 종목도 네. 여러분들이 나는 그럼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건 어려워하시면 네. 이 코인베이스 글로벌을 좀 정액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성과를 내시고 비트코인이 1억을 찍을 때 그때부터 이제 올라올 때마다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도 상당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네. 이제 제가 이제 코인을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스퀘어랑 페이팔의 주가도 이렇게 한번 같이 봐봤는데 네네. 역시 이제 스퀘어와 코인베이스 한 주 동안에 이제 거의 7% 가까운 비슷한 주간 흐름을 보였네요. 그러니까 코인과 네. 연동된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중국 관련 전통이신 안유아 교수님을 엄청 존경하는데 네. 안유아 교수님은 대체 불가능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동성은 있지만 구조적인 성장으로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긍정적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안유아 교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유명하시기도 정명서 하고 소장님이랑 네네, 안유아 안유아 교수님이랑 교수님. 네. 스타일이 좀 다르시죠. 그렇죠. 근데 중국 정부에서 브레인들만 모여 있는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금융을 담당해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이 금융에 대한 트렌드를 정말 끝내주게 보시는 분이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인이 3,5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조절이죠. 7월 달, 6월 달. 요때 모든 우리 대한민국 SBS, MBC 그것을 알려주면은 모르겠고 요때 저기서 코인이 마치 범죄인 것처럼 맞아. 엄청나게 생각나요. 안 좋게 네. 방송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언론에서도 다 떨어뜨리고 여러분들 미디어에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러니까 정말 속상해요. 국민들의 수준을 얼마나 무시하면 미디어에서 저런 바닥자리에서 투자에 대한 기회를 다 강탈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여러분들이 지키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똑똑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저 자리에서 결국에는 3천만 원, 3,500만 원 정도를 저점을 찍고 3,300이었나요? 지금 8,100까지 갔잖아요. 그때 미디어를 보고 다 손절했어.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기현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갔었던 구간 있죠? 네. 요 구간. 네. 요때는 네이버와 구글 데이터 랩에서 네. 똑같은 트래픽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바닥자리에서는요. 네이버의 비트코인의 트래픽이 아주 저조해요.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요 시세를 올린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게 아니고 외국인 기관 세력들에 의해서 수급이 받쳐주고 있고 지금은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뭔 얘기냐.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여기서 8,100만 원 찍었다가 살짝 눌렸다가 다시 9천만 원 1억 가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네이버 트래픽 비트코인 1억. 나 그때 3천만 원에 손절했는데 유유하면서 그때 올라온다고요. 근데 기가 막히게 또 비트코인은 그때는요 30에서 50% 급락자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자성어, 주제 파악. 이게 내 주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내가 이게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정액 적립식으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계속 분할 매수를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계속 사세요. 이 실제로 사례가 홍지윤 님이라고 비트코인 관련 책도 내신 분인데 저희 제자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스타벅스 커피 사 먹을 돈 4,500원, 5,000원을요. 매일 비트코인을 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네. 자산이 70억 정도 됩니다. 코인으로만 계속 정액 적립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저에게 배운 것도 있지만 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흉내라도 내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코인 얘기를 지금 유튜브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저희 고인물들만 네. 제가 잘 모셔서 지금 케어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시는 분들은 시대적인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메타버스가 망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www.이 있잖아요. 월드와이드 앱. 그 다음이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저도 블록체인 전문가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딱 보면 네. 제가 오늘 녹화 방송이라서 좀 지분을 좀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예전에 전 복지부 장관님이 네. 코인은 사기다. 그래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막 코인 근데 제가 그때 부산에 강연회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되게 지식에 정말 끝판왕이신 분이지만 집단 지성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발언이다. 그거는 전 세계 집단 지성에 의해서 코인 투자에 대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쌓였다는 것은 그분이 모르고 저도 모르는 집단 지성에 의한 시세가 이미 형성이 된 거고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걸 튤립의 버블로 연계해서 본다? 정말 그건 무지한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결국 비트코인은 그때 당시에 시간 내 문제지 1억까지 간다라고 제가 1,000만 원 이하 때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이 엄청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 보면 실력이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도 했죠. 자, 코인에 관련된 유튜버들은 결국엔 그들은 스타가 될 것이다. 왜냐? 그분들이 수준이 낮고 잘 몰라도 이 코인계에 그냥 살아만 있으면 그분들은 스타가 될 거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결국에 여러분들 이거를 이런 인베스팅닷컴이라든가 이런 이트렌드라든가 또 좋은 컨텐츠들 많이 있는 유튜브 있잖아요. 열심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투자를 하는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남들보다 좀 우위에서 살고 싶으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코인 시장을 원래 이거 우리 예고한 게 아닌데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하신 말씀이 다 맞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게 그 네. 증거가 BITO. 맞아요. BITO가 BITO 밑에, 한번 네. 쳐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생 ETF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주의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ETF가 이 코인의
시세를 100% 똑같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은 이거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따라가는 거다.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거래 비용이 좀 높습니다. 네. 0.95%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롤오버가 있을 때 이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네. 요 세 개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하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BITO를 하는 것은 네. 한번 거래할 때마다 0.95%의 수수료를 나가니까 그렇죠. 엄청난 수수료잖아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려면 장기적인 플랜을 두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되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BITO 상장됐을 때 저희 가족들 계신 그룹톡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전 세계가 인정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뉴욕증권거래소에서 ETF 승인이 벌써 2년 동안 계속해서 써먹었었던 거거든요. 상장한다, 뭐 심사 통과됐다, 보류됐다 이러다가 이제 상장이 됐어요. 이걸 시작으로 또 다른 곳에서도 엄청나게 상장을 오죠. 할 네. 거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네. 골드 ETF가 승인이 나고 났을 때 맞아요. 금시세와 그러니까 전 세계 수급이 헤지 펀드 시장에서 우리 비트코인을 1%를 신탁을 통해 가지고 1% 정도만 하다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 ETF를 통해서 자산을 총 운영 자산의 10%씩 포트로 하는 순간 그때 거래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계산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기서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열심히 파보시면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네, 이거 조회수 10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네. 오늘 뭐 하다가 보니까 오늘 정말, 많이 봤네요. 네, 네. 이거 코믹은 뭐예요? 도찌 예전 거 아닌가요? 네. 네. 시장이 말하면 내가 말하면 듣는다 하는 의미였죠. 그쵸. 네. 도찌는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도찌. 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코멘트를 해도 트윗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미비해졌어요. 예전엔 뭔 말만 하면은 전 세계 시총이 오락가락했죠. 오락가락 했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우리 3주 만이었나요? 2주 만이었습니다. 2주 만에. 네. 그래요. 2주 만에 다시 방송했는데 뭐 어떠셨어요?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편안하게 했습니다. 네. 오늘은 네. 되게 이렇게 다양한 코믹들을 거의 이제 한 달 전 네. 거는 아니지만 오래된 코믹들도 같이 했잖아요. 네. 네, 아직도 이 시장에 남겨져 있는 숙제들이 이어져 가고 있구나. 네. 좀 시간 지난 코믹인데 지금 얘기해도 다 어색하지가 않은 얘기들이라서 그렇죠. 빨리 이런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네네. 상승장이 빨리 맞이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네. 10월이 원래 좀 힘들었으니까 네. 이제 지금 이럴 때 이제 저희 방송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포기하지 않고 네. 이럴 때 좀 더 용기를 내서 저점 매수하시고 힘들었던 분들은 좀 기다리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려운 시장이라는 게 투자를 하고 내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나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만한 기쁨의 수익은 주지 않고 네. 계속 불안한 그러니까 자꾸 이제 떠날 거다. 근데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에 자금의 한 30%만 계속 시장에서 깨져보기도 하고 수익도 나기도 하고 틈새적으로 다른 순환매 종목들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비트코인 연계된 ETF, BITO도 관심도 가져보시고 이러면서 계속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 커 나갈 때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을 때 탁탁탁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만고만하게 살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금융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야죠. 예, 그런 사명감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자료랑 코믹 investing.com 김수현 매니저님과 정말 좋은 투자 아이디어와 정보 공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트렌드 재테크 어떡하죠? 이 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 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